지난번엔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가 직류 바이어스 동작점을 어떻게 안정화시키는지를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저항값들을 선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다룹니다. 자신이 이런 과업을 부여받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이런 기술적 문제를 발견하고 처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문제 해결 과정을 직접 몸으로 느끼는데 작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문제의 뜻을 보겠습니다. 어떤 엔지니어가 바이어스 회로를 이렇게 결정하고 원하는 동작점을 여기에 설정을 했습니다. 이때 이 저항값들을 각각 얼마로 정하면 동작점을 이 부근에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기술 문제입니다. 전파 종류 설계식 개발 문제를 다뤘을 때도 두 가지 길을 언급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시행착오법인데, 우리가 이러려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길은 설계식을 만드는 것이고, 어떤 한 번의 계산으로 동작점이 희망 위치 부근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저항값 4개를 구할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공식 같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자동 제어 기술에서 이전 강좌에서 봤었던 PID 제어로 본다면 비례 접근 미분 제어기의 구조를 정해주고 희망하는 성능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각 이득을 찾는 그런 기술 문제입니다. 설계의 반대 과정은 해석인데, 시험에선 주로 해석 문제를 다룹니다. 이 설계는 무한 가지의 해답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일한 답을 원하는 시험에선 대개 해석 문제를 다루지만, 고급 필드 엔지니어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설계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설계 능력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이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설계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계식을 만들 때 필요한 도구들은 회로 법칙 3개, 그 외 약간의 상식과 경험 규칙들입니다. 저항 RC에 대해서 보면은 이 경로에 대해서 키로프 전압 법칙을 적용해서 이런 식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2m 저항은 이 저항 양단에 옴의 법칙을 쓰면 이 식인데, 보통은 이런 근사식을 사용합니다. 태양 역할을 하는 이 저항은 이 저항 양단에 대한 오hm 법칙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항 RBU는 이 경로에 대한 키로피 전압 법칙식으로 이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물리량들하고 전원 전압, 이것들은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없는 정보들이 2개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분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정보는 주어져 있지 않은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소 어색할 수도 있지만 상식이나 경험 규칙들을 사용해야 하고, 그것이 설계 문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IBL 전류부터 보겠습니다. 이 IBL 전류의 역할은 바로 이 베이스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IBL 전류의 탄생설화라고 생각하면 알맞습니다. 그렇다면 베이스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방법을 찾아서 탄생설화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최초 탄생 시점을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렇게 필요한 크기의 전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원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은 제품을 사용할 고객을 불편하게 하고
지구 환경 보전 입장에서도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전원 대신에 제너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당연히 전원보다는 유리하지만 온도 영향을 많이 받는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안정화 회로를 만드는데 그런 기능을 역시 반도체 소자인 제너 다이오드를 쓴다면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결국 엔지니어들은 여행을 끝낼 수 있는 대안으로 이렇게 고작 저항 하나를 쓰는 희한한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은 베이스 안쪽을 바라본 총 저항하고 병렬로 연결된 구조니까 온도 변화에 따라서 베이스 전압이 당연히 변동합니다. 그렇지만 근사를 좋아하는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만약에 베이스 안쪽을 바라본 총 저항이 RBL 이것보다도 훨씬 크다면은 베이스 전압은 사실상 저항 RBL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늘 사용하던 그런 근사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치로는 베이스 안쪽을 바라본 총 저항이 저항 RBL보다 약 10배 이상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이것을 전류의 관계로 본다면은 IBL이 베이스 전류에 비해 대략 10배에서 20배 정도로 설계하면 적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 기술 분야를 다루는 엔지니어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런 아이디어에 동의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특별한 반론 없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설계 과업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음엔 마지막으로 이미터 전압을 보겠습니다. 이미터 저항이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할 때 이 이미터 전압은 그 센싱 감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VB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이미터 전압의 변동량은 바로 베이스 이미터 사이의 전압 변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절량을 결정하게 되고 결국 감도의 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도의 크기를 대체 얼마 정도로 정해야 알맞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결과를 알아봅니다. 알파팀은 이미터 전압을 0.7V로 설계하고 제타팀은 이미터 전압을 9.3V로 정해봤습니다. 이때 컬렉터 전류에 10%의 변동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은 이 경우에는 베이스 이미터 사이 전압이 0.07V 변동하니까 문턱 전압 0.7V를 고려하면은 알맞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0.93V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트랜지스터를 차단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설계하면 안 됩니다. 부적절하다는 뜻입니다. 이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다가 동굴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왔던 이야기를 생각하면 엔지니어도 이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미터 전압을 아무렇게나 정하면 안 되고 바이어스 회로의 설계 목적에 맞는 알맞은 범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엔지니어들이 각자 여러 가지 경험 규칙들을 제안을 했는데
반드시 어떤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예시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략 0.5에서 1V 정도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결과를 보면 설득력이 있는 제안입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대응 강도를 낮추는 것이고 클수록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선택은 설계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에서 아이가 100점 만점인 수학시험에서 45점을 받아왔을 때 부모님이 어느 정도로 대응을 할 것인지는 부모님께 맡겨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이외에도 전자회로 관련 책들을 찾아보면 전원전압의 몇 퍼센트 정도면 적당하다. 이미터 전압을 컬렉터 저항의 몇 퍼센트로 정하니 알맞더라. 그런 경험 지식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굳이 숫자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경험적인 예이기 때문에 직접 각자 찾아보고 스스로 판단하라는 뜻으로 비워둔 것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수치를 쓴 이유는 설득력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해보면 동작점을 지정했을 때 정폭기가 그 동작점 부근에 있게 할 수 있는 저항값 4개를 찾는 방법은 무한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계 문제를 굳이 시험 문제로 만들려면 이미터 전압을 0.7V로 특정한다든지 해서 유일한 답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재미있었나요?